동양화가 이의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무 그리는 이치를 대상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보완해서 오늘은 먹으로 해서 나무는 이제 나무의 숲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더 표현력 강화를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상을 해놨는데, 나무는 이제 앞에 있는 나무 가지부터 그리는 거로 해서, 제가 이 목탄 대상을 해놓은 것을 휴지로 좀 지웠습니다. 이 목탄의 그 가루가 있으면 목과 혼합해서 조금 거칠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조금 털어낸 뒤에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탄으로 가볍게 지고 대상을 해 놓으셨으면, 그것을 이제 그리기 전에 휴지로 이렇게 가볍게 씻어낸 뒤에 그리시면 그 목탄 그 흔적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이제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한번 표현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무 숲을 그릴 때는 주수와 객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나무와 그것을 이제 방해되지 않고, 객수는 이제 주수를 방해하지 않고 그려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가지는 뒤에 있는 가지가 앞에 가지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사이사이로 건너뛰면서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그리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여러분이 이제 고전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한번 해보신 뒤에 여러분 방법으로 이제 안출하실 때는 그것은 이제 전통은 어차피 익힌 뒤에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안출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그 작품의 의도에 따라서 해주셔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앞에 그려주고, 뒤에 이것을 또
제가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방향은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좀 자유롭게 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은 자칫하면 이제 화면이 가려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불편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실 때는 조금 더 화면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하시거나, 그리는 몸을 조금 이동을 하셔서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그리시면 좀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 촬영 관계로 좀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감안을 하셔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안휘준 선생님의 미술사학자 안희준 선생님이 7월 20일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전통의 중요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안희준 선생님의 그 책 현대미술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거 책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전통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인용을 해서 드렸는데, 안희준 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대학은 이제 미술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미술사를 전공하셨습니다. 하버드대에서 미술 석박사를 받으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홍대 교수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대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이제 명지대에 또 관여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저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술사라든가 한국의 회화사, 또 미술사로 본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든가 저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 책을 한번 참고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희준 선생님은 안견의 몽유도원도, 천리대학, 일본의 천리대학에 있는 몽유도원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 전통 미술의 중요성이라든가 그것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계승 발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제 동양화가 많이 이제 평가절하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작가들도 많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반성도 해보고, 또 많은 책을 통해서 어떻게 현대화 시킬 것인지, 동양화가 어떻게 현대화 시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양화에 대한 거, 많은 미술사라든가 평론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데, 너무 서구화되어 있어서 전통이 이제 많이 소외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많이 보이고, 또 평론가들도 학예 연구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워낙 서구화되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많이 묻혀지는, 여러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묻혀지는 그러한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나오는 부분, 뒤로 가는 부분을 명암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한번 드러내 봤는데, 큰 둥치보다 뒤로 가고, 이것은 살짝 앞으로 오고, 이런 부분. 제가 이쪽 뒤에다가 또 그려보겠습니다.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는 이렇게 잔가지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연에서 잘 관찰을 하시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신다면 아마 금방 이해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나무를 이 숲을 그리려고 하는데 제가 쭉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너무 길면 1부와 2부로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빨리 돌리기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무 숲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보여드리고 나무 숲을 그릴 때는 주수와 객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려볼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번에 이것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내서 개인전 작품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을 좀 내고 여러분에게 이제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1부, 2부로 이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나무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일획에 의해서 정도법, 고리법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무 그리는 이치를 잘 생각을 하셔서 부단히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나무 숲을 그릴 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이제 가지 끝에 가면 가는 나무의 이치에 따라서 가는 만큼 철저히 찾아주신다면 자연스럽게 나무의 그 생동감이 살아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기운 생동하는 느낌도 나오고, 여러분도 이제 몰입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희열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력도 필요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또 몰입도 되고,